장자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장자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헷이라는 친구가 이제 문상을 갔더니 장자가 두 다리를 뻗고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농담을 하다가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교수들끼리 이렇게 뭐 부동 파티하는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 장자가 와이프가 죽었을 때 왜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까? 그걸 말하는데 내가 아주 간단히 대답했죠.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내가 대답했죠. 그때부터 제가 농담을 매우 신중하게 하게 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혜시가 눈물 안 흘리는 것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냐? 그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자가 야, 와이프 죽었는데 나라고 슬프지 않았겠느냐? 나라고 슬프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 근원을 잘 살펴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찰기시. 이거 용어가 아니라 그 문장 안에서 내가 띄어나온 거예요. 자. 찰기시. 그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이제 장자의 의도가 나타나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야, 원래는 죽고 사는 일도 없어. 원래는 삶도 없어. 삶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더 들어가면은 소급해 보면은 무슨 형체라는 것도 원래 없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형체만 없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이루는 기도 없었어. 기도 없어. 그런데 흐릿하고 오묘한 속에서 기가 생겼어. 그리고 기가 뭉쳤어. 그래서 형체가 비로소 생기고 그리고 생과 사가 나오고 삶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 와이프가 죽을 때는 내가 슬펐지만 좀 깊이 살펴보니까 원래 우주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노래를 안 부를 수 있겠냐. 그러더라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부르면 안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장자는 그러니까 장자가 지금 잘못 배우면요. 장자 읽고 나서 와이프 죽으면 다 노래해요. 지금 장자가 와이프 죽으면 노래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와이프 죽으면 노래해라 그렇죠. 노래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이유를. 왜 노래하냐? 그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과 그 희노애락 속에 있던 한 인간이 우주의 본래 모습으로 풀어졌다. 이건 축하해줄 일이 아니냐. 축하해줄 일이 아니냐. 이것서부터는 아마 비유고 은유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주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떤 인문적 해석, 인문적 통찰이 빚어낸 어떤 행위예요. 어떤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해서 갖는 여러 공통된 의견과 공통된 대처법과 공통된 태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만의 독립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문적 통찰력의 시작이에요. 장자는 그것을 해냈다. 장자는. 그것이 시작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찰기시. 그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근원을, 그 본 바탕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봐요. 제가 왜 자세히 살핀다 이걸 강조하느냐? 자세히 살피는 능력이라는 것이 극소수에게만 허용된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인식의 틀, 그리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고 믿었던 인식의 틀, 이것을 작동시켜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판단이라고 그래요.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 세계를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이 세계를 판단하는 사람만 넘쳐나고 있다. 넘쳐나고 있다. 자, 본다는 건 뭐냐? 본다는 것은 내 시선을 그 대상 혹은 사건까지 가서 접근을 시킨다는 거고, 판단한다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인식의 틀을 사용해서 그것을 시선을 거기까지 갖다 붙이는 일을 하는 대신에 중간 정도도 못 갔을 때 아, 저것은 무엇이다, 어떻다 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거의 모든 시시비비, 선악은 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자기 시선을 그 대상이나 사건에 갖다 붙이는 것, 그 붙이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시선을 머무르게 한다. 그 집요함을 발동해서 그 시선을 머무르게 한다. 그걸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관찰, 자세히 보기. 찰이라는 건 뭐냐? 찰이라는 것은 자세히 쪼개서 보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뭐냐?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쪼개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쪼개서 자세히 보는 거. 그것을 과라고 그래요. 과. 그런데 보지 않으면은 관찰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과학적 인식, 철학적 인식, 인문적 인식이 불가능해요. 앞에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편전쟁 이후에 동양의 굴욕이라는 것은 과학과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은 과학과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 중국과 일본은 과학과 철학을 배우는데 적극 나섰고, 한국은 과학과 철학을 배우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이제 과학과 철학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시작해 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은 대신에 뭘 하냐? 감성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감성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일본의 책 중에 일본 정치 사상사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이해하세요. 그 일본의 정치 사상사 그 안에서 핵심을 말합니다. 일본 정치가 왜 한국과 일본보다 더 나아졌는가? 그것은 뭐야? 도덕과 정치를 분리했기 때문에. 도덕과 정치를 분리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사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사고와 정치적 사고를 분리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과 정치적 의식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훈련이 안 된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정치적 의식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종교화된 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과학과 철학을 배우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근대를 주체적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자세히 보는 능력이 없어요. 자세히 보질 않아.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예로 든 것이 뭐예요? 다시 시작이죠. 자, 내 고향이 어디예요? 한평이죠. 한평에 유명한 것이 뭐예요? 비빔밥과 생고기와 그리고 나비. 비빔밥이 지금까지 어떤 레시피도 표준화된 게 없다. 표준화된 게 없다 하는 것은 비빔밥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찰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찰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세히 보는 일은 자기한테도 해당이 돼요. 자기 마음, 자기가 저지른 사건들, 일들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평가하고 습관적으로 판단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의 진보를 막는 일이에요. 막는 일이에요. 어느 진영이 됐든 종교적 의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치의식에 갇혀 있어요.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게 보는 자기가 사람이 아닌 줄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냐? 자세히 보고 자세히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장자를 읽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장자가 와이프 죽었을 때 질그릇 두드리면서 노래 불렀다더라.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건 조금만 따져도 될 일이야, 그거는. 진짜 따져. 장자가 그런 장자에게 노래를 하게 한 배후의 강력한 수준 높은 인식, 그 인문적 인식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문적 인식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찰기시, 그 근원을 그 근본을 자세히 봤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자세히 봤다. 장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장자가 한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 따라하고 싶을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 장자의 말이 나올 때 그 장자가 어떠했는가를 봐야 된다. 그것이 뭐냐? 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장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교할 정도의 단계까지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해야 돼. 도가철학을 잘못 배우면은 공부를 안 해야 노자 장자 같은 줄 알아요. 공부를 안 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 같은 거 잘 안 지켜야. 열심히 안 해야 도간 줄 알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어디까지 자기를 단련했어요? 무소불교. 모르는 것이 없는 데까지 자기를 단련했어. 그리고 그것을 단련할 때 배양된 과학적 사고의 습관, 즉 자세히 들여다보는 훈련을 했어.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죽었을 때도 그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래를 불렀어. 저는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자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장자 철학의 성격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이 뭐냐면은 삶을 정치적이고 문학적인 높이 정도가 아니라 예술적인 높이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술이다. 훈련된 지성이라면 예술품 앞에 서면 일정하게 반복되던 호흡이 무너지죠. 규칙적으로 튀던 맥박이 흐트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죠. 불안정 상태에 빠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감동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은 불균형, 불안정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 감동, 즉 그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예술 감상자가 안정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감상자를 굴복시킬 정도의 힘, 즉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그 압도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의외성이라고 그랬죠. 의외성. 그러니까 예술품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것은 의외성이에요. 의외적이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예술적이잖아요. 더불어, 함께, 우리, 사람, 이런 것은 예술적이지 않아요. 예술적이잖아. 정치적 감성으로는 기능할 수 있지만 인간을 예술적인 높이로 끌고 올라가지는 못해. 예술적인 높이로 끌고 올라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의외성을 이야기하는 고유함이에요.
고유함. 장자의 작회, 고유함에 대한 매우 강력한 강조예요. 찰기시, 그 근원을 자세히 보는 것도 고유함으로 무장된 사람한테만 가능해요. 주위의 집단과 공유하는 인식에 매몰된 사람, 수십 년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관념의 틀, 이것에 갇혀 있는 사람은 고유함을 포기하는 사람이고, 거기서는 어떤 새로운 빛, 위대한 빛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장자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의 존엄과 자발성, 이것에 매우 집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집중을 통해서 이기적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됐어. 어떤 한 가지 정해진 집단적 관념이나 긴 시간의 관념에 갇힌 자기는 폐쇄적이에요. 굳어 있어. 여기에는 어떤 개방성도 작동할 수 없어요. 개방성이 없어. 개방성이 없어.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존엄과 자유와 독립에 집중한 고유함은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야.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될 줄,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 갇혀 있을수록 우리를 위할 수 없고 우리를 오히려 더 굳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에서부터 이탈해야 돼.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예요. 여기에서 이탈해가지고 찰기시 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함께라는 이념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함께라는 외연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 단독자로서 우뚝 섰을 때 진정한 함께가 시작된다. 장자가 나는 차라리 더러운 도랑에서 작회하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